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미국 증시 시황과 앞으로 있을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로 미국 주식과 미국채,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2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심을 두고 있고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주의 당부드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채널이나 영상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 공포 탐욕지수 2월 23일 기준으로 지수는 78점 극심한 탐욕이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공포 탐욕지수의 1년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아래쪽에 2022년 저점과 2023년 3월 SVB 파산을 이은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작년 상반기 상승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4달 정도 시작이 됐고, 색깔로 표시된 한 칸이 한 달 정도를 의미해요. 대략 4달 정도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심리지수가 행보를 하다가 8월 1일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 이후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공포탐욕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가게 됐고, 상반기 지지선을 이탈한 순간서부터 S&P 500 기준 9월 25일 하락장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린 적 있고요. 11월 F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준금리 고점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자산시장은 다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말 산타랠리까지 이어졌고요. 11월 FMC 전후 11월 14일에 이렇게 과거 지지선을 돌파 상승하면서 현재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 반등장도 결국 지난 상승장처럼 벌써 4달 상승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상승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내리는 B 시점 전에는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의 조정 없이 4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한두 달 전에만 해도 3월이 유력했는데, 지금은 1월 FMC에서 5월에서 6월 정도의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따라서 5월에서 6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라면 3월에서 5월까지 2달 동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4달의 상승장에 공포탐욕 지수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서부터 한 달 이후에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이번 반등장의 공포탐욕 지수 상승 추세선은 이탈했다 올라왔다 하고 있는데,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PPI 지수 나오던 날에. 이런 게 만약에 상승 추세선의 이탈을 의미한다면 곧이어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고, 어쨌든 5월에서 6월 전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5월에서 6월 전이라고 해봐야 3월 4월이고 지금 2월 말이니까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일어날 일인 거죠. 이런 흐름으로 현재 지수를 단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따르면 A 금리 고점에서 B 버블의 최고점까지 위험자산이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안전자산, 미국채와 금, 달러 같은 거는 A에서 C 구간에 저점에서 상승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C 경제위기에서 위험자산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위험자산의 비중을 반등시마다 줄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 금리 고점이 지난 11월 FMC에서 결정이 됐죠. 작년 7월 FMC가 금리 고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A가 2023년 8월이고, 그 다음에 B는 현재 올해 5월일지 6월일지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금리 고점이 2018년 12월이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는 19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B하고 C 사이에는 더 상승을 하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전후로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고, 현재도 A, B, C 구간을 앞으로 지나가게 될 텐데 B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C는 언제일까를 과거 기준이랑 기간상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 2024년 5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 정도에 경제위기 C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5월, 6월 하면서 조금씩 더 연장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연준과 미국 정부가. 그러면서 사이클 주기를 좀 더 늘어뜨리는 것 같고, 미국 대선이 11월 6일이기 때문에 11월 6일 전에는 경제위기가 오지 않게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할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 인위적으로 부양한 경제가 경제위기 C 구간에 큰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40년간의 디플레이션 사이클과 2020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의 코스톤의 달걀 기준을 지금 업데이트하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2022년 돌이켜보시면 금리를 올리자마자 계속 하락했잖아요. 모든 자산이. 원래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아니라면 과거 2014년서부터 17년 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D에서 A 구간에도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인데 이번 사이클 보면 2022년에 다 하락했죠. 그게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모든 자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는 물가 피크와 금리 인상 사이클이 D에서부터 A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모든 자산이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투자해야 된다고 현재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과거 2022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그 하락장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2025년 6년에 앞으로 금리 저점에서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자세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나고 있고 B와 C를 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B의 조정이 언제 올까 대략적으로 S&P 500 차트 상에서 흐름을 전망해 보면 왼쪽에 있는 거 아까 공포탐욕 지수고요. 오른쪽에 S&P 500 주봉 그래프인데 지금 2021년 말 2022년 초 S&P 500 고점 이후에 2022년 내내 금리 인상기에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춘 금리 고점이 A 여기에요. 앞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위기 C까지 가야 되는데, 과거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 과거 사이클과 기본적인 흐름은 유사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난 사이클에는 2019년 12월에 금리 고점이었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19년 8월 여기 중간 부분, 그리고 경제위기가 C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 전에 이렇게 조정하는 기간을 가지죠. 여기도 금리 고점 이후에 큰 상승장이 있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그랬다가 조정을 한번 겪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근데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금리 인하 전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전에 한두 달 사이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데 지난 고점에서 하락을 했었고 금리 고점 이후에 이 저점에서 쉬지 않고 상승을 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곧 올 건데 지금 5, 6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얼마 동안 하락하면서 이 조정을 받았다가 많이 떨어지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할 거고, 조정이 깊지 않으면 2021년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해서 경제위기 C까지 고점을 높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현재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면 지난 사이클이랑 똑같이 만들면 요 가운데 있는 초록색 선이 첫 번째 금리 인하 B거든요. 두 달 전만 해도 첫 번째 금리 인하 B가 3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페드와치 같은 시장 전망도 대략적으로 그랬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B가 좀 더 당겨지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짧을 거라고, 그리고 경제 위기도 좀 빠르게 올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1월 FOMC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3월이 아니라 5월, 6월 하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뒤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예전 사이클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진 것만큼 3월 FMC, 여기 5, 6월 FMC라고 가정하면 요만큼의 격차가 생기거든요. 이만큼의 격차만큼 C의 기간을 연장시키면 이 대선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는 게 확정적으로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부양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경제위기 C가 대선 이후로 확실하게 미뤄지게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 경기 부양과 통화 정책을 확실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비슷한데 기간과 상승의 폭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첫 번째 기울기 되게 가팔랐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인하 B 이후에 다시 반등 상승하잖아요. 반등 상승하는 폭도 높을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는 하락 전망과 상승 전망이 공존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상승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죠. 왼쪽에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54년서부터 나타낸 차트거든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인상 사이클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 확률이 13번 금리 인상을 했는데 10번이 경착륙, 3번이 연착륙이었다는 거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금리 인상 이후 경착륙이 된 거,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금리 인상 이후 연착륙이 된 거를 나타낸 건데요.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거든요. 지금은 1970년대 초반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2020년이.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물가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의 흐름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 구간이 대략 이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요번에 2022년에 인상했던 게 이쪽이랑 비슷하고 제가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이후에 10년 동안에는 어쨌든 경착륙이 계속 일어나고 연착륙은 없었잖아요. 연착륙은 최초에 언제 나왔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힌 다음에 나왔네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면 경착륙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바로 위기가 오고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상승론자 입장에서 보듯이 S&P 500인데 지금 모든 자산이 이렇게 컵앤핸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지난 2021년 고점에서 2022년 하락에 이르는 부분, 그리고 2022년 저점에서 2023년 반등, 요 부분이 컵이고, 그 다음에 3년 하반기에 조정이 있었죠. 요게 손잡이가 되면서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하면 큰 상승이 일어난다. 바닥에서 손잡이까지 상승한 만큼 더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S&P 500 거의 6천 정도 목표로 잡았더라고요. 이런 패턴은 차트 분석할 때 잘 맞는 패턴이거든요. S&P 500이나 뭐 다른 자산들도 이런 형태를 그리는 게 되게 많아요. 암호화폐도 다 비슷하고 이런 모멘텀이 암호화폐로 옮겨가고 있다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요번에 2021년에 고점을 돌파한 순서 있잖아요. 다우지수가 먼저 돌파했고 S&P 500이 돌파했는데 나스닥 100은 S&P 500보다 먼저 돌파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아직 돌파 못했거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난 사이클에도 보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전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첫 번째 금리 인하 B 전에. 이번에 지금 바로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직 달러 기준으로는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일어날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사이클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나스닥 종합이 돌파하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돌파할 때쯤에 금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금리나 전 조정 전에 나스닥 종합은 곧이어 돌파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조정이 일어나지만 그때 금과 미국채,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이런 순서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TLT와 금의 전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존의 전망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난 사이클에서 금리 고점 18년 12월, 첫 번째 금리 인하 19년 8월 B, 경제위기 C, 20년 3월. 이렇게 지난 사이클에 금리 인하기를 A, B, C를 표시를 했어요. 여기 푸른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이고요. 여기 똑같이 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번 사이클에 A, B, C가 현재 일어날 예정이고 아직 B 전이고 A에서 B로 가고 있는 중이죠. TLT를 먼저 보면 지난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금리 고점 A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B 전후에 1차 고점 한번 찍어요. 1차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도 받고 반등하고 하면서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C가 임박하면서 다시 상승을 해서 C에서 고점을 찍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지금 B가 5, 6월로 예상되고 있죠. 5, 6월 전후로 1차 고점을 먼저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TLT의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TLT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0.23 구간이 거의 100불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0.23에도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B가 됐을 때는 최소한 0.23 그러니까 뭐 105불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TLT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보시면은 B에서 첫 번째 고점 찍고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죠. 횡보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C가 올수록 최고점까지 가는데 제가 이번에 TLT는 과거랑 다르게 이때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사이클에서는 우상향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는 우하향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의 반등일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게 아마 장기 이평선에 닿을 것 같다. 고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에 내려오면 뭐 이 정도까지 고점이 될 수 있고 110에서 120불 어딘가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되면 역헤드 숄더가 되잖아요. 여기 머리고 어깨에서 역헤드 숄더를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B 이후에 상승은 하긴 할 거예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상승했었고요. 근데 한 120불 정도 한계치 보고 있고 뭐 110에서 120불 사이에서는 TLT의 비중을 많이 줄여서 이 이후에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TLT가 많이 떨어져 있죠. 아직까지는 100불 이하이고 하니까 상승 여력은 있는 편이죠. 지금 요 조정이 이때쯤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제 B가 다가올수록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은 여기 보면은 지난 사이클에서 이렇게 삼각세기에 있다가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 삼각쇠기에 상방 저항선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시작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금리 인하 사이클 ABC
사각형 만들었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뚫고 반등이 됐다가 B에서 1차 고점을 찍고 횡보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하면서 경제이익이 C까지 상승했고요. 금은 TLT와 다르게 TLT는 경제이익이 C까지만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하락하는데 금은 그 이후에도 좀 더 상승을 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금리 저점 구간 있잖아요. D 구간에까지도 금리는 상승한다고 보면 되고요. 금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차트 자체는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지금 삼각수렴에 갇혀 있는데 금과 똑같이 돌파할 예정이고 금도 이번 사이클에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하려다 힘이 빠지고 지금 다시 못 돌파하고 있는데 B가 다가올수록 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실질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명목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확정이 거의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만 아니라면 이 수준만 유지해도 금은 올라갈 수 있죠. 금이 올라가면 이번에도 지난처럼 어느 구간에서 1차 고점을 만들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C 전후에 또 크게 상승했다가 C 이후에도 D까지 좀 더 상승하겠죠. 지난 사이클에서 고점이 얼마 높아졌나 보니까 50% 상승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50% 정도만 상승하면 온스당 3,000불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00불 정도인데 비트코인도 똑같은 차트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전고점에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있는데 곧 돌파할 거고 금과 비슷한 시기에 아마 할 거고요. 금은 이렇게 전고점에서 50%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은 한 3배 정도 상승하거든요. 차트의 상승폭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그리고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큰 흐름은 둘 다 비슷하다.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 오른다.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대체자산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잖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왜 조정이 일어나냐면 미국 증시는 지금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가 실현이 되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처럼 내러티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했다가 바로 경제위기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는데 과거 차트를 분석해서 프레탈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비교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연유로 하고 있는 거고 자산 배분 투자할 때는 큰 흐름에서는 이런 분석이 맞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트코인과 금의 비중을 많이 높였었고 TLT의 비중은 그 전에 있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 입장에서 미국 주식과 미국채, 금 그리고 비트코인, 현금 이런 비중의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 영상도 향후에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